네, 입으로 넘어왔고요. 저의 첫 번째 코너로는 랭킹 5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매는 어떤 키워드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시장 뚫어낼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5개 키워드를 꼽아 주셨거든요. 자, 어떠한 이야기들을 순위별로 나열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율주행 로봇 쪽 계속 봐야 될까요? 테슬라 AI 데이가 9월 13일이라고 하는데요. 관심도 이어지고 있는 관련주 5위에 랭크해 주셨습니다. 한 계단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때문에 단순히 흔들리는 건지 시장 전체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테슬라 여파인지 궁금합니다. 리콜 이슈가 있긴 했는데요. 2차 전지 관련주 4위입니다. 한 계단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 파업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 이어지고 있죠. 더 긴 기간 철강 가격 상승세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 주목받는 중소형 철강주입니다. 3위였습니다. 한 계단 올라 2위입니다. 계속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이슈화는 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는 대부분 하락세긴 합니다. 여행주와 같은 경우는 노란 여행 필두로 해서 실적 우려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대응할까요? 여행주 2위. 자, 그리고 1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각계의 전투라고 봐야 될지 너무 그런데 흔들리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밸류체인 안에서 살아남는 쪽, 지금 공략할 쪽 없는 걸까요? IT주 1위로 랭크해 주셨습니다. 가장 오늘 지수 대비 탄력이 나오고 있고 뉴스 자체도 이슈화되고 있는 쪽부터 조명을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소형 관련주가 간간히 움직이긴 했는데 오늘 지수가 좀 힘들기 때문인지 훨씬 더 주목도는 높습니다. 오후까지도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근데 오늘 시장 보면 중소형주 이 정도면 잘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듯한데 계속 봐도 될까요? 두 이슈 가운데 포스코 이슈, 현대제철 이슈 어느 쪽에 무게를 잡고 관련주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이건 무게가 문제가 아니라 네. 올라가는데 그냥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시세가 따라가서 그냥 그냥 저거나 사서 단타 치자라고 하는 매수세 몰리는 과정 같고요. 네. 엄밀히 말하게 되면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이슈 조금 됐잖아요, 대표님. 조금 됐고 게다가 지금 나오는 얘기 보면은 포스코에서 이제 뭐 연말까지 해서 가동을 계속 하긴 하겠는데 아직 뭐 불투명한 얘기들 뭐 나오기 시작하고 네네. 현대제철도 파업 얘기 가능성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더 어떤 이게 다 공급 쪽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포스코 마찬가지로 현대제철 공급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 때문에 철강 관련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다?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잘못하게 되면 팔 물건도 없어지게 돼요. 그것도 그런데 네.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포스코 이슈가 처음 부각됐을 때 오 하면서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으로 현대제철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와서 여기에 베팅하신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흔들리니까 대형 철강주가 흔들릴 때가 제일 투자자분들이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잘 나오셨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못 나오셨다면 등락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지금은 없을까요? 이 철강 쪽은 이제 또 체크해야 될 게 그냥 기승전 중국입니다. 우리 한국의 철강사들은 중국 내에 움직이는 철강 네. 동향이나 그리고 또 철강주의 철강 가격이죠. 네, 이쪽에 대한 동향들 보고 움직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하고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관련된 쪽에서 이런 중소형 철강사의 움직임은 펀더멘탈 기반에서 움직이는 쪽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간에 가격들이 내가 취급하는 품목들이 가격이 올랐어. 네. 우리 실적 좋을 거야가 아니라 잠깐 움직였다가 결국에는 만약에 공급할 물량이 없다 그러면 실적 절벽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중소형 철강사들은 모두 다 거의 이제 포스코에서 물량 띄어가다가 약간 좀 변형해서 뭐 거기에 맞게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따라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근데 지금 은근히 변화가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요? 오늘까지 나왔던 기사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네. 첫 번째 중국의 철강 가격들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당대회 앞두고 있어서 그럴까요? 뭘 앞두고 있다고요? 당대회요. 당대회요? 네. 당이 떨어졌다고. 예. 당도 떨어지긴 했는데 네. 거기에서 뭔가 이슈가 나오면 부양책 살짝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철강주에 대한 관심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살짝 나오면 안 되겠죠. 확 나와야 된다. 예, 대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기대감과 함께 또
철강사들의 가동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변화가 살짝 감지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BDI 지수가 움직입니다. 아, 그때 이쪽도 그럼 영향을 받나요? 단순 해운이 아니라? 봤죠. 이제 경기 민감 관련된 쪽에 움직임 나와서 원자재가 혹시나 다시 또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뭔가 변화. 근데 이게 단기간에 낙폭이 커서 반발 움직임인지 아니면 그냥 추세대로 맞춰갈 건지 이 BDI 추이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모든 키워드는 중국이 갖고 있다라고 네. 되면 이 동향 보고 철강사들의 대응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워낙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관광주 움직이다가 또 주춤하죠. 네, 이런 쪽이 아마 시장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광 섹터는 뭐 여전히 좋다라는 쪽에서 지금 이쪽도 뭐 약간 피크아웃 아닐까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번 달까지 나온 실출 동향 보게 되면 물론 살짝 꺾였습니다만 지금 이게 쿼터제 때문에 물량이 나갈 수 없는 부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뺀 나머지 업황은 여전히 관광 쪽은 앞으로 수요는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큰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과 함께 최근에 말씀드렸던 티플렉스 네, 이런 네. 것도 꾸준히 밀리면 올라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런 쪽에서 스테인리스 강과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모멘텀들 생각보다 비싸지 않기 때문에 계속 또 추적은 해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화되면서 튀는 중소형 철강주는 일단 수익이라면 덜어내고 진입은 신규로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강관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가도 된다라는 조언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 시간만 하더라도 제 질문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아, 이렇게 시장 힘든데 리오프닝 대안이 돼줄까요? 였는데 오늘은 리오프닝까지 같이 떨어지고 있고 이슈를 아는 쪽도 흘러내리고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도 이제 무비자로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그러면 또 모멘텀을 받을 만한 것이 여행주인데 대표님, 네. 노란풍선 상패 이야기가 나와서 더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걸까요? 뉴스가 있는데도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여행 쪽은 일단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한국 증시 특성이죠.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랐다 뉴스 나오게 되면 밀린다. 근데 이런 요즘은 것들. 뉴스가 나오고 또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라도 담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종목 선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노란풍선 관련된 이슈가 좀 더 커지고 네. 또 여행업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는 사실 아니냐 거래소 쪽에 이거 2년 동안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이나 재무구조 안 좋고 이걸 가지고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떤 이의 신청을 했는데 네. 거래소에서는 묵묵부답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거래소 쪽에서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예외는 없다 이런 입장 보수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원칙은 지켜야 되겠죠. 네. 근데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안타깝지만 이런 게 벌어지는 현실인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게 영역계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재무 탄탄하고 오히려 영업주 할 준비 잘 된 회사들은 또 차별화돼서 부각을 받겠죠. 이럴 그러면? 가능성을 일단 대비해서 개별적 요인 정도로 네.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 쪽은 가장 먼저 챙기셔야 될 게 한 2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버티고 버틸 수 있는 여러 가지 체력적인 조건을 갖춘 업체들이 이번에 영업도 리오프닝이 딱 됐을 때 제일 잘하겠죠. 성과 나오는 것도 가장 빠를 거고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과 변화를 체크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라는 관점 쪽에서 리오프닝 쪽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호재는 다 나왔습니다. 네. 벌써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 또 남은 건 실내 마스크 해제 또 있겠지만 네네. 그건 뭐 내년 봄 뭐 이 정도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여행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네네. 저도 한번 갈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왜냐면 하나투어 기사를 보니까 네. 한 8, 90% 정도 예약자 수가 갑자기 급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 대표님 포함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이 많아지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지. 그 중에 한 명일 텐데 네네. 온천. 네, 뭐 사다 드려요? 저요? 네. 이따가 그러면 제가 메일로 예, 이만큼에서 예, 예. 보낼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마 또 약간 조정받다 보니까 조정받을 때는 안 좋은 얘기 막 나오죠. 환율이 이런데 뭐 여행 괜찮겠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뭐 또 항공주 또 관련된 얘기들 쭉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새로 부각된 얘기는 아니겠지만 또 의미 있는 자리가 환율이 들어가다 보니까 괜히 또 부담스럽게 늘어나는 네.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일단 지금 뭐 모르던 사실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열리는 새로운 게 또 변화가 되는 과정 쪽의 흐름이다 보니까
관심은 같되 개별적인 요인 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체력을 보여주는 업체가 더 잘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그런 좀 끄집어내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흐름들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재무 구조를 보고 확실한 기업, 그래도 잘 버틴 쪽에 대해서는 접근이 유효하다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고 싶고요. 네네. 네, 그러면 어제도 참 좋은 여행. 맞아요, 네, 맞아요. 참 좋다고 얘기하니까 네. 예, 한번 재무구조 한번 보시고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만 짧게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리오프닝에 대해서 좀 넓게 봤을 때 오늘 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만약에 재무 건전성이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기업에 한해서는 지금 떨어지는 이 구간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OX인가요? 예, O. 알겠습니다. 네. 재무 구조 탄탄한 기업에 한해서만 네. 요거를 강조를 또 한번 해주셨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리오프닝 두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자, 1위로 넘어갈게요. 조금 넓게 좀 막막하기도 한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IT 대형주에 대한 신석가는 뭐 어제 오늘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이노텍 쪽은 또 잘 가고 네. 그리고 뭐 어제 잘 갔나 싶었던 종목도 오늘 보면 많이 떨어지고 있고 테마성 이슈만 부각이 되는 구간이라서 손을 뻗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계속 우린 제기하게 되잖아요, 대표님. 네. 어떻게 오늘은 보십니까? 어제와 분위기 조금 다르다고 보실까요? 뭐 거의 유사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어제에서 오늘까지 또 움직이는 변화 중에 하나는 ARM 인수했을 때 뭐 수혜를 보는 종목들. 그건 연속성이 이어지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게 되면 네. 수혜라고 보긴 힘듭니다. 네, 수혜라기보다 네.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그러면 ARM을 인수해서 ARM과 어떤 전략적으로 이제 같이 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뭐 같은 통합돼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시너지가 사업이 이제 약간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조금 더 가까운 회사들이 움직이는 것 뿐인데 그게 진짜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 성장이 같이 이루어질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인수전에 ARM 인수대 나간다는 것도 대형 호재로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비전 펀드, 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에서 이제 지분을 가져올 텐데 가져오거나 아니면 비전 펀드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지금 다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유리한 조건으로 삼성에게 넘기겠느냐? 아, 비즈니스맨인데 그렇죠, 그렇죠. 수익을 챙기고 그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영업이고. 결국에 또 IPO까지 시도를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IPO 과정 쪽에서 좀 더 유리한 측면 쪽에서 딜을 제시를 하겠지. 그러면 인수가가 생각보다 늘어났었을 때에 대한 변화들 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썩도 긍정적인 조건일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이 움직인다. 네. 그래서 이 M&A가 어떤 큰 호재로 작용한다기보다 저희가 또 그전부터 다들 이쪽 아닐까 싶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좀 세밀하게 어떤 인수 조건이나 아니면 그 회사의 이제 수익성들이 얼만큼 또 앞으로의 삼성과 이제 수익성이나 삼성과의 시너지를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할 텐데 아직은 확인된 바가 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쪽에서 지금 IT 쪽이 문제입니다. 문제라기보다 시세가 계속 또 부진합니다. 지금 이제 경기 침체가 다가오기 시작할 때 다가왔을 때 가장 큰 저희가 보통 하는 Q의 타격이라고 그러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섹터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뭐 어제부터도 반도체 삼성전자는 오늘 선전합니다. 근데 맞아요. 삼성전자는 보통 선전하고 또 2차전지 LG에너지 솔루션은 빠지고 이런 관계들이 최근에 많죠. 또 LG에너지 솔루션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 밀리고 뭐 1, 2위 사이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또 갈피를 못 잡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디스플레이 또 IT 부품주 뭐 오늘 보니까 대덕전자가 또 급락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변화가 IT 쪽에 그렇게 썩 편한 모습들은 아니다라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볼 때 이거 PBR 기준으로 0.9배, 뭐 1.1배 이렇게 되면은 완전 싼 수준이다. 지수도 그렇잖아요, 대표님 지금. 지수도 그렇죠. 지수도 지금 기준으로 0.9배?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오다 보면은 한국 시장 그리고 특히 대표주들 싼 거 많다. 지금 사면 괜찮다라는 또 논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 논리가 안 맞는 경우가 나오게 수가 있는 게 실적이 예상한 때보다 덜 나온다. 아, 라고 하게 되면
실적 PR 10배인 줄 알았는데 기다려 보니까 실적이 덜 나왔다. 그럼 13배로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 대한 상황들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실적 변화 하반기에 확인되기 시작해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또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지금 싼 게 앞으로도 쌀 것이냐. 이거는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사도 괜찮은 쪽을 조금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IT 중에 그중에서 소부장 어제 괜찮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괜찮게 보시는 쪽 있을까요? 종목만 보고 있습니다. 종목 중에서 네. 이런 시기인데도 잘 견딜 수 있는 거. 그런 걸 계속 보고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 오늘은 또 원익 QNC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주가도 그렇고 네. 그리고 업황도 부진할 걸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메모리 비메모리 쪽에 나오는 이런 업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최소 적어도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그냥 잘 견딘다라는 관점 쪽에서 잘 견디면 나중에 또 부각을 받겠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급하게 대응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꾸준히 관심은 갖되 변화 요인들 계속 지켜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리오프닝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지금은 종목 자체를 봐야 되는 시장이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이슈 정의 이쪽에서 하고 종목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가운데 대표님 원픽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조금 시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네네. 종목 고르기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어제 말씀드렸던 거 또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기회 요인들은 여기가 맞다란 쪽에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여행 쪽에서 참 좋은 여행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오, 네. 어제랑 거의 뭐 비슷합니다. 뷰는. 네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실질적인 실체가 네네. 그러니까 즉 여행을 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가장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매출이 잡힐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매출 뭐 100억대 이 정도로 그냥 유지만 하고 있다가 게다가 갑자기 이제 매출이 잡히는 게 생겨나고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서 슬림화된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수익이 확 늘어나는 것은 더 빠르게 되겠죠. 네네. 이런 과정들을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문이 열렸을 때 실적의 변화 가장 빠를 쪽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 다 해놓고 움직이는 회사들이 더 좋겠다.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 참전 여행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런 쪽에서 또 어제 뭐 11,500원대 전후 정도 지금 가격 뭐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11,500원 전후로 조금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낮게 단가를 낮추셔야 될까요? 그렇다고 또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완전히 뭐 비중을 높이기가 좀 쉽지 높이기가 않아서요. 쉽지 않죠. 네네. 그래서 일단 기다려 보시고요.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더 비중을 늘리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네네. 근데 또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 단기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 좀 더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여전히 어제 말씀드렸던 13,500원대 목표가 보시면서 1,300원대 좀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손절가는. 예. 어제 1,500원이었는데 조금 더 낮출까요, 손절가? 200원 조금 더 낮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 13,000원으로 그리고 목표가는 동일하게 13,500원. 비중은 이런 거는 요즘은 좀 10% 안짝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그게 제일 좋겠죠. 지금 뭐 자신 있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틈새적인 종목 쪽에서 그래도 트렌드에 맞고 좀 재무주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해봐도 되겠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원픽까지 정리 깔끔하게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